어이, 예쁜 아가씨, 우리랑 같이 놀래? 오후 3시 홍대거리 한복판에서 들려온 끈적한 목소리가 김아린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20살 대학생인 하리는 친구 윤세영과 함께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죠. 머리에 염색을 한 4명의 남자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랑 차 한잔 어때? 착한 오빠들이니까 걱정하지 마. 가장 앞에 선 건달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리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죠. 평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이런 상황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사남일녀 중 귀하디 귀한 막내딸로 자란 하리는 이런 험한 일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빠들의 보호 속에서 자라온 그녀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빠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꺼냈지만 남자들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젊은 애가 인생을 너무 급하게 살면 안 되지. 인상이 아주 고약한 건달이 담배를 입에 물고 말했습니다. 연기가 할인의 얼굴에 직접 닿았죠. 할인은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그래, 우리가 재미있는 곳 알려줄게. 따라와. 몸은 비쩍 말랐지만 문신이 몸에 2번째 건달이 할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싫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할인이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때 세연이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할인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세연은 할인을 달래면서도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화면에는 태건 오빠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할인의 첫째 오빠인 김태건의 연락처였습니다. 세연은 할인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위급할 때는 오빠들에게 연락하라는 할인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창에 급하게 타이핑했습니다. 오빠, 할인위험,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앞. 조폭, 빨리 와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세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건달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아가씨들, 우리가 나쁜 사람 같아? 그냥 친해지자는 건데. 조폭 4명 중 대장으로 보이는 건달이 할인의 볼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정말 귀엽네. 이런 애가 어디 숨어 있었나? 할인은 고개를 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서움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죠. 집에서는 오빠들이 항상 지켜줘서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주세요. 작은 목소리로 간청했지만 남자들의 웃음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그만하라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첫 번째 덩치가 큰 건달이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굉음을 내며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죠. 하지만 남자들은 여전히 할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우리랑 재미있게 놀자고. 왜 이렇게 예민해?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우리한테서 떨어지세요. 세연이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뭐, 마지막이라고? 너희가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할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평생 오빠들의 보호 속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대문구에 위치한 태산태권도장에서는 첫째 김태건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36살의 태건은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답게 당당한 체격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죠.
키 185cm의 건장한 몸매에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들 집중해서 품새를 따라 해보세요.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던 중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평소 수업 중에는 절대 휴대폰을 보지 않는 태건이었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연의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태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평소 온화했던 얼굴이 일순간 차갑게 변했죠. 주먹을 꽉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 막내한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권도장 안의 온도가 몇 도 떨어진 것 같았죠. 아이들도 관장님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집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평소보다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재빨리 정리시킨 후 태건은 바로 형제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상 상황. 할인이 위험하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앞으로 모두 집합. 즉시 출동. 메시지를 보낸 후 태건은 도복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재빠르게 준비했습니다. 바이크 키를 들고 밖으로 나가며 마지막으로 도장문을 잠갔습니다. 강남 경찰서에서는 둘째 김도연이 특공대 작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34살의 도연은 경찰 특공대 팀장으로서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인정받고 있었죠. 키 182cm의 단단한 체격에 예리한 눈빛이 특징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총 3명으로 추정되며 무기 소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리핑을 하던 중 휴대폰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작전 중에는 개인 연락을 받지 않는 도연이었지만 태건의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가족 비상 연락망이었거든요. 메시지를 본 순간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죠. 작전 중지.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도연은 이미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무슨 일인가요? 부팀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가족 비상이다. 즉시 현장으로 이동한다. 도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특공대 유니폼을 재빨리 착용하고 장비를 챙겼죠. 권총과 특공대 장비를 착용한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사격 훈련장에서는 셋째 김준석이 표적 사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준석은 707 특임대 전역자답게 정확한 사격 실력을 자랑했죠. 키 178cm의 탄탄한 몸매에 무뚝뚝한 표정이 특징이었습니다. 탕, 탕, 탕. 연속으로 10점을 마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석은 평소 사격 중에는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건의 메시지는 예외였죠. 메시지를 확인한 준석은 즉시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타겟 변경. 현장으로 이동한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장비를 정리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막내 동생 일에는 누구보다 빨랐죠. 군복을 벗고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특임대에서 사용하던 전술 장비들도 함께 챙겼죠. 한남동 체육관에서는 막내 오빠 김우진이 스파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우진은 UFC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키 179cm의 근육질 몸매에 팔과 목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가볍게 제압하던 중 휴대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상대에게 손짓을 하며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태건의 메시지를 본 순간 우진의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스파링 취소다.
진짜 실전이 시작됐어. 글러브를 벗어던지며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자켓과 부츠를 신은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네 형제는 각자 다른 곳에서 같은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내 할인을 지키겠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말이죠. 태건은 대형 바이크에 시동을 걸며 도로로 나섰습니다. 도연은 경찰차 사이렌을 울리며 홍대 방향으로 질주했습니다. 준석은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최단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우진은 빨간색 스포츠 바이크로 차량들 사이를 누비며 달렸습니다. 도로 위에는 4대의 바이크와 차량이 홍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막내 할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홍대 걷고 싶은 거리 앞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4명의 건달들은 할인과 세연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였죠. 야, 울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봐. 착한 오빠들이잖아. 가장 키가 큰 건달이 할인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돌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등 뒤로는 상가벽이 막고 있었거든요. 정말 예쁘네. 이런 애가 어디 있었나 몰라. 인상험악한 건달이 비죽 웃으며 할인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했습니다. 머리에 노란색으로 염색을 한 그는 특히 끈적한 눈빛으로 할인을 바라봤죠. 건드리지 마세요. 할인이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평생 오빠들의 보호 속에서 자란 할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야야, 왜 이렇게 까칠해? 우리가 뭐 나쁜 짓 하자는 것도 아니고. 비쩍 마른 건달이 담배 연기를 할인의 얼굴에 직접 뿜었습니다. 기침을 하는 할인을 보며 낄낄거렸죠. 문신으로 뒤덮인 팔을 자랑하듯 내보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냥 차 한 잔만 하자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 대장 건달이 할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주세요. 제발. 할인의 절규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행인들이 힐끗거리며 지나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끼어들다가 봉변당하는 일이 많아서였습니다. 세연은 할인을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짜 경찰 부를 거야. 하지만 남자들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경찰? 부르든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예쁜 아가씨들한테 인사하는 거잖아. 건달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거든요. 야, 이 애들 진짜 고집세네.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해야겠어. 첫 번째 건달이 할인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 했습니다. 할인은 몸을 움츠리며 눈을 꽉 감았죠. 무서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빠들, 빨리 와주세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평소 과보호할 정도로 자신을 아껴주던 오빠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이때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소리였죠. 하지만 건달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홍대 거리에는 항상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녔거든요. 자, 이제 그만 놀고 우리랑 같이 가자. 가장 덩치가 큰 첫 번째 건달이 할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싫어요. 놓아주세요. 할인이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의 차이는 컸습니다. 남자의 소나기는 쇠사슬처럼 단단했죠. 아야, 아파요. 할인이 아픔을 호소했지만 남자는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아프긴 뭐가 아파? 이 정도는 애교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콰르르륵. 오토바이 한 대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그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하며 내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죠. 헬멧을 벗으며 내린 사람은 김우진이었습니다. 우진은 근육질 몸매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팔뚝과 목에는 용과 호랑이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은 모습은 위압적이었습니다. 아! 우진의 낮은 목소리가 건달들의 웃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천천히 걸어오는 우진을 보며 건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 자식은 뭐야? 야, 네가 누군데 끼어들어? 가장 앞에 선 건달이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눈빛을 본 순간 살짝 주춤했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우진의 눈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동생한테서 손 떼.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죠. 각 단어마다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동생? 아, 이 애가 네 동생이야? 건달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킥킥거렸습니다. 그럼 뭐 어쩔 건데? 네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건가? 동생 지키러 왔나? 멋있네, 진짜, 푸아하. 하지만 우진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글러브를 끼기 시작했습니다. UFC에서 사용하던 그 글러브였죠. 검은색 가죽 글러브에는 사용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 우진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죠. 가죽 재킷을 벗자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어요. 나지막히 얘기했습니다. 간만에 실전이네. 글러브를 완전히 착용한 우진의 모습을 본 건달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야, 이 새끼 뭔 글러브까지 끼고 있어? 덩치가 가장 큰 건달이 비웃으며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덩치가 큰 건달은 자신의 체격을 믿고 있었죠. 권투라도 배웠나? 겁나게 폼 잡네. 하지만 우진은 말없이 글러브 끈을 조였습니다.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죠. 링 위에서 보여주던 그 집중력 그대로였습니다. UFC 세계 챔피언의 아우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형님들, 저 새끼 좀 이상한데요? 두 번째 건달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우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냥 힘 좀 쓰는 놈이겠지. 세 번째 건달이 주먹을 쥐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팔에 새긴 용 문신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위협했죠. 야, 어디서 끼어들어? 우리 기분 좋을 때 꺼져. 하지만 우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할인을 향해 고개만 살짝 돌렸죠. 할인아, 세연이랑 뒤로 물러나 있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던 막내 오빠의 모습에서 전사의 모습으로 변했죠. 오빠. 할인이 눈물을 흘리며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안도감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죠. 오빠가 와서 다행이지만 상대가 4명이나 되었거든요.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우진이 할인에게 윙크를 했습니다. 평소 장난기 많은 막내 오빠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건달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 우리 무시하는 거야? 첫 번째 건달이 화를 내며 우진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순간 우진의 몸이 살짝 뒤로 밀렸죠. 하지만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죠. 왼쪽 훅이 건달의 옆구리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으악! 건달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UFC 챔피언의 주먹은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력이었거든요.
갈비뼈에 금이 간 것 같은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뭐야? 나머지 건달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방에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에 겁이 났죠. 하지만 우진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건달이 도망가려는 순간 우진의 다리가 스쳐 지나갔죠. 로우킥이 정강이를 강타했습니다. 뼈에 직접 타격이 가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건달이 다리를 붙잡고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정강이 뼈가 부러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이었죠. 이 새끼 진짜 이상하다. 세 번째 건달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진이 한 발짝 다가서며 테이크다운을 시도했죠. 순식간에 건달을 바닥에 눕히고 안발을 걸었습니다. 관절기의 정확한 각도와 힘 조절은 프로 격투가의 것이었죠. 항복이야. 건달이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팔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 때문이었죠. 우진이 힘을 조금만 더 주면 팔뼈가 부서질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건달은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3명이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에 간담이 서늘해졌거든요. 하지만 또 다른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죠. 이번에는 더욱 무거운 엔진음이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바이크가 급정거하며 나타났습니다. 헬멧을 벗고 내린 사람은 김준석이었죠. 707 특임대 출신인 셋째 준석은 탄탄한 체격에 무뚝뚝한 표정이었습니다. 전신 검은색 복장에 전술 부츠를 신은 모습은 특수부대원 같았죠. 무뚝뚝한 표정으로 상황을 훑어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과 안바에 걸린 건달, 그리고 도망가려는 마지막 건달까지. 얘네가 끝이야? 준석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작전을 수행하는 군인 같았죠.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차가운 분석력이었습니다. 형, 완벽한 타이밍이네. 우진이 일어서며 글러브를 벗었습니다. 바닥에는 3명의 건달이 신음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잘못했어요. 마지막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석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죠.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위압적인 걸음걸이였습니다. 잘못했다고? 준석의 손이 건달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냉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숨어 있었습니다. 막내 할인을 건드린 것에 대한 분노 말이죠. 건달은 준석의 눈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저희가 뭘 잘못했죠? 마지막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준석의 눈을 본 순간 말을 이을 수 없었죠. 차가운 살기가 느껴졌거든요. 707 특임대에서 수많은 실전을 경험한 준석의 눈빛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뭘 했는지 기억 안 나나? 준석이 건달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특임대에서 단련된 소나기 힘이었죠. 건달의 어깨뼈가 부서질 것 같은 압력이었습니다. 아파요. 놓아주세요. 건달이 비명을 질렀지만 준석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세게 잡았죠. 아픈 게 뭔지 우리 동생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준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감정의 기복 없이 담담하게 말하는 모습이 더욱 무서웠죠. 이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다른 건달들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이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일어나지 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UFC 챔피언의 위압감에 건달들은 다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감히 저항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우진의 주먹 위력을 직접 경험한 후였으니까요. 형, 너무 늦은 거 아냐? 나 아니었으면 할인이가 당했을 거라고.
우진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너 아니어도 충분히 구했다, 임마. 준석이 건달을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인에게 다가가서 상처가 있는지 확인했죠.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할인아, 다친 데 없어?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무뚝뚝한 준석도 막내 앞에서는 달랐거든요. 할인을 향한 오빠들의 사랑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응, 오빠. 괜찮아.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몸이 떨리고 있었죠. 무서웠던 기억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건달들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죠. 경찰이다. 이제 살았어. 첫 번째 건달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곧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바이크가 나타났거든요. 이번에는 경찰 오토바이였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빠르게 접근하는 모습이었죠. 헬멧을 벗고 내린 사람은 둘째 김도현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조폭들을 향해 달려들 것 같은 위압적인 눈빛이었죠. 가슴에는 경찰 특공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도연이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죠.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 그리고 동생들과 할인의 모습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직업적 판단력과 형으로서의 감정이 동시에 작동했죠. 경찰이야. 건달들이 기뻐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경찰 아저씨, 저 사람들이 우리를 때렸어요. 두 번째 건달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냉정함과 오빠로서의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죠. 정당방위입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신고는 필요 없어요. 주변에 몰려든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찰이 나타났는데도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저기요. 우리가 피해자라고요. 첫 번째 건달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지만 경찰이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도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요? 증거가 있나요? 그리고 주변 시민들을 향해 말했죠. 혹시 이 사람들이 여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신 분 계신가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 여자애한테 계속 시비 걸고 있었어요. 손으로 얼굴도 만지고 그랬습니다. 정말 보기 안 좋았어요. 울고 있는데도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증언이 나오자 건달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도연이 수첩을 꺼내며 말했죠. 그럼 이 사건은 성희롱 및 협박 사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건달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지막 바이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장 무거운 엔진음이었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대형 바이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엔진 소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죠. 다른 바이크들과는 차원이 다른 중후한 소리였습니다. 바이크에서 내린 사람은 김태건이었습니다. 키 185cm의 당당한 체격,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이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태권도복을 입은 모습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죠. 헬멧을 벗으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건달들, 그리고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할인의 모습을 확인했죠.
태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다운 위압감이 주변을 감쌌습니다. 늦었나? 낮은 목소리로 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를 느낄 수 있었죠. 형, 안 오는 줄 알았잖아. 군뱅이도 그것보단 빠르다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공식적인 어조였지만 형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죠. 태건은 천천히 건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각 발걸음마다 위압감이 더해졌습니다. 도망가려던 건달들이 그의 존재감에 압도되어 멈춰섰죠. 국가대표 출신의 아우라는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태건의 목소리에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권도 관장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며 기른 카리스마였죠.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희는 건달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건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거든요. 마치 사자 앞에 선 토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사과는 하고 가야지. 태건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완벽한 무술인의 것이었죠. 우리 막내한테 뭘 했는지 알고 있어? 건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석과 우진이 뒤쪽을 막고 있었죠. 도연은 앞쪽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습니다. 내 형제의 팀워크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특수부대 같았죠.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가장 덩치가 큰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건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죠. 모르겠다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태건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의 주먹은 일반인과는 차원이 달랐죠. 그의 주먹 하나로도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건달들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황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상대는 경찰, 군인, 격투가, 무술가였습니다. 자신들 같은 동네 건달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죄송하다고? 누구한테? 태건이 할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생한테 제대로 사과해. 건달들은 어쩔 수 없이 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무서워하며 오빠들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세연이 할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죠. 괜찮아, 할인아. 이제 끝났어. 태건이 건달들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동네에서 다시 보이지 마. 우리 얼굴 기억해둬. 다음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 건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뛰어가다가 넘어지기도 하면서 말이죠. 다리를 절뚝거리며 도망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주변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어요. 저런 놈들은 혼나야 해. 멋있다, 정말.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저 집안 뭐지? 경찰도 있고 형제들이 다 엄청나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한 집안에서 나왔지? 태건이 할인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막내 많이 무서웠지?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엄격한 관장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거친 손이지만 막내를 어루만지는 손길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할인이 태건의 품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서웠던 마음이 오빠의 품에서 녹아내렸죠. 우리 할인이
이제 괜찮아. 태건이 할인을 품에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친 손으로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국가대표 출신의 강한 손이지만 막내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할인의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천천히 넣어가며 달래주었죠. 오빠들이 늦어서 미안해. 우진이 다가와서 할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도 무서웠지? 평소 장난기 많던 막내 오빠의 모습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전까지 건달들을 제압하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니야, 오빠. 고마워. 할인이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웠던 마음이 점점 진정되고 있었죠. 오빠들이 모두 와 있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들이 자신의 곁에 있었거든요. 세연이 할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정말 다행이야. 오빠들 연락하길 잘했네. 그러게. 처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연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무서웠던 상황이었거든요. 세연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할인이 세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친구의 기지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거든요. 만약 세연이 재빨리 오빠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도연이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처리 완료했습니다. 더 이상 문제 없을 거예요. 경찰 특공대 팀장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했죠. 서류 작업도 간소화하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혹시 추가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주변 시민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준석은 여전히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중이었죠. 특임대에서 단련된 습관으로 주변 상황을 계속 파악했습니다. 주변에 저놈들 동료는 없는 것 같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형들, 이제 집에 가자. 우진이 제안했습니다. 할인이 충격받았으니까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글러브를 완전히 벗고 가죽 자켓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건이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다. 할인이 좋아하는 고깃집 가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풀어야지. 태건의 제안에 할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거든요. 특히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시간은 더욱 소중했습니다. 정말 고기 먹으러 가도 돼? 당연하지. 우리 막내가 놀란 거 달래줘야지. 태건이 할인의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건달들을 위협하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완전히 다정한 오빠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까 전까지 무서웠던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와, 저 오빠들 진짜 다르네. 동생 앞에서는 완전 바뀌었어. 부럽다. 저런 오빠들 있으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진짜 영화 같다. 멋있어. 구경꾼들의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세연이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할인이가 오빠들 자랑만 하더라니까. 평소에 설레발 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 대단한 오빠들이었네. 할인이 말이 맞았어. 할인이 부끄러워하며 세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세연아. 그런 말하지 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오빠들 앞에서 자랑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부끄러웠습니다. 오빠들이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막내의 귀여운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아까 전까지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빠들, 저도 고기 먹으러 같이 가도 되죠? 세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인이 도와준 고마운 친구인데
아니, 당연히 같이 가야지. 세연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준석이 말했습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세연이 신나게 손뼉을 쳤습니다. 할인의 오빠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 할인이 자랑하던 오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태건이 바이크 키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출발하자. 할인이는 내 뒤에 타. 우진이는 세연이 태워줘. 형제들이 각자의 바이크로 이동했습니다. 할인은 태건의 뒤에, 세연은 우진의 뒤에 탔죠. 도영과 준석은 각자 바이크를 타고 앞서갔습니다. 4대의 바이크가 일렬로 달리는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봤죠. 할인이 태건의 등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바람에 섞여 들리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뭘, 당연한 거지. 태건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저녁 하늘 아래로 바이크들이 사라져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 가족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태산 태권도장 청소를 하고 있는 4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할인을 괴롭혔던 건달들이었죠. 수건으로 바닥을 닦고 거울을 깨끗하게 정리하며 운동기구들을 정돈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간 매일 아침 7시부터 와서 도장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야, 여기 좀 더 깨끗하게 닦아. 태건이 엄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관장으로서의 위엄이 그대로 드러났죠. 네, 관장님. 건달들이 부지런히 대답하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한 달간 매일 와서 청소하며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억지로 왔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반항적이었는데 이제 제법 달라졌네. 우진이 팔짱을 끼고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군. 체육관 한편에서 샌드백을 치며 훈련하던 우진이었습니다. 건달들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나름 재미있었죠. 건달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와서 청소하고 태권도 수련생들에게 인사도 깍듯하게 했죠. 처음에는 이런 일 왜 해야 하냐며 투덜거렸지만 이제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태건의 교육 방침이 효과를 본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정말 많이 바뀌었죠? 가장 덩치가 큰 건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 할인을 괴롭혔던 그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옷차림도 깔끔해졌죠. 관장님, 저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요? 인상 험악한 2번째 건달이 물어봤습니다. 도장 바닥을 걸레로 닦으며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언제까지냐고? 태건이 팔짱을 끼며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사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만 교육적 효과를 위해 잠시 뜸을 들였죠. 글쎄, 우리 막내가 용서할 때까지. 건달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할인을 한 번도 다시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할인은 태건의 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문신 많은 마른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바로 그때 도장 문이 열리며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세영과 함께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것이었죠. 오빠 안녕. 할인의 밝은 목소리가 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건달들이 할인을 보자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 할인이 건달들을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진지하게 청소하는 모습이었죠. 저희가 가장 앞에 있던 건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명이 동시에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간 매일 반성하며 준비한 사과였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습니다. 한 달간의 반성과 노동이 그들을 변화시켰거든요. 할인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무서웠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반성하는 모습 보니까 용서해 드릴게요. 할인의 말에 건달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달간 기다렸던 용서의 말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태건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교육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었죠. 좋아. 그럼 이제 정식으로 도장 직원으로 채용해 줄게. 단 월급은 최저임금이고 매일 새벽 청소는 계속해야 해. 건달들이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식 직업을 얻게 된 것이었거든요. 준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형, 할인이 왔네. 무뚝뚝한 표정이지만 동생을 보는 눈빛은 따뜻했죠. 응, 셋째 오빠. 오늘도 훈련해? 당연하지. 몸이 무뎌지면 안 되니까. 도연도 순찰을 마치고 도장에 들렀습니다. 우리 막내 왔구나. 학교는 어땠어? 좋았어. 오늘 발표도 잘했어. 우진이 샌드백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할인아,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 응. 오빠들이 있어서 안전해. 내 오빠들이 할인을 둘러싸고 서 있는 모습을 본 건달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가족애가 대단하시네요. 저희도 언젠가는 저런 가족을 만들고 싶습니다. 태건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하지만 가족 건드리면 잠시 멈추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땐 말이 달라지지. 건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삼오싹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전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해질녘 도장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할인은 오빠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고 건달들은 마지막 청소를 마쳤습니다. 우리 막내는 우리가 지킨다. 태건의 마지막 말이 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남일녀 김씨 집안의 막내딸 할인이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자들과 함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전직 건달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4명의 오빠가 막내를 지키듯 4명의 건달들도 약자를 지키는 삶을 살 것이라 다짐합니다.